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117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송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빌리입니다. 저번에 생방송 시간이 마지막 날이라 일정들이 있어갖고 항상 10시에 하던 수업을 7시에 그때 했었었죠. 네. 그래갖고 또 잠깐 혼선을 드려서 좀 죄송했었고요. 다시 10시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합니다. 네. 조금 낯서네요.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새해 2019년이 벌써 시작된 지 벌써 7일이 됐네요. 일주일이 간 거고요. 요즘 2018년도도 굉장히 빨리 갔는데 2019년도도 굉장히 빨리 가지 않을까. 네, 벌써 일주일.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이제 또 조금 있다가 또 12월 달에 또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거나 새해를 맞이하셔갖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잘 되시고 건강한 한 해가 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빌리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저와 함께 또 공부도 해보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도 해보고 그렇게 또 한 30분 정도 지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또 잘 보내시고. 예. 네, 오늘도 뭐 준비해온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그 보통 우리가 그 인터넷을 그 사진을 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뭐 인터넷 카페라든지 사진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알아보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좀 약간 그 뭡니까 이게 늘 반복되는 좀 질문들을 좀 봐요. 그게 뭐냐면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신다. 반복되는 질문이면서 저도 지금도 똑같은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의문이 풀리지 않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거 어려운 질문. 사진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진을 또 어느 정도 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도 그렇고 그 사진을 할 때 렌즈 과연 뭐부터 사야 되는지 뭐부터 선택을 해야 되는지 또 나에게 맞는 렌즈는 또 뭔지 이런 것들이 항상 올라와 있어요. 이 질문에 보면 내가 사진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렌즈를 사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죠. 네,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 네네. 저도 그런 질문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공통적인 그런 궁금증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줌 렌즈를 사야 되는지 단 렌즈를 사야 되는지 어떤 분 말 들으면은 이제 단 렌즈 것이 너무 어렵다. 아예 줌 렌즈부터 해라 하시는 작가분도 계시고 그런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단 렌즈의 그 심오한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 렌즈를 이게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방법, 어떤 좀 정의, 좀 이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실은 사진 통장을 하면서 한 얘기 중에 가장 많은 얘기가 렌즈 얘기가 아닐까 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그거 이제 지금 주빌리님이 전부 다 통합을 해갖고 이제 물어보시는 개념이 된 건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그 답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답이 끝을 맺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카메라하고 렌즈들은 계속 발전을 하겠죠. 발전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사갖고 거기에 만족을 해갖고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느냐 라는 관점을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죠. 전 동감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동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기록은 기억을 남긴다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랬듯이 이 장비 문제도 죽어야 끝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이렇게 보는데 이제 교과서적인 답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한테도 아까 어떤
렌즈를 내가 사야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들을 하시죠. 네. 가장 많이 만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메커니즘적으로 성능이 좋은 렌즈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고, 네. 화각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화각을 갖는, 그러니까 초점거리죠. 네, 예, 예. 사는 게 처음 사진할 때는 좋으느냐, 아하. 이런 질문들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예,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네, 네. 그러면은 질문하신 질문자님은 어떤 사진을 찍고 싶은 거냐? 그렇죠. 네. 예, 예. 그게 근데 처음에 사진 하시는 분한테는 그 질문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뭘 찍어야 사진을 되는지 모르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예, 예. 그걸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권하는 카메라나 렌즈들을 사겠죠. 네, 오늘은 이제 렌즈 얘기를 질문하셨으니까 렌즈인데 네. 각각의 다 장단점들이 있겠죠. 줌렌즈나 단렌즈나 그렇죠. 장단점들이. 단렌즈나 네. 줌렌즈가 있는데 조금 더 좁혀 주실래요? 질문을? 네. 그럼 아까 궁금하신 거를 조금만 더 좁혀 주시면. 그러면은 선생님, 네. 그럼 처음에 사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네. 아직 뭘 찍을 줄 몰라요. 네,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사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씨, 인물 하려면은 85mm는 있어야 된다. 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진 아직 뭘 찍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85mm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또 뭐 2470이나 2480 사가지고 또 줌이 편하다. 네, 근데 네, 막상 또 그거 사가지고 또 찍다 보니 또 이게 뭘 찍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사진 렌즈를 접근을 그래도 기본은 이렇게 좀 하는 게 낫다. 저는 사진을 정말 기본부터 배우기를 원하시고 네네. 내가 급하게 하지 않고 장비병이 없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장비병이 많지는 않겠죠. 네네. 그랬을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네. 사진을 교육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대체적으로 표준 화각 렌즈를 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표준이라는 거는 풀프레임 기준으로 따지면 50mm가 될 거고, 네, 50mm. 하프 뭐 올림푸스나 파나소니크처럼 네. 그 절반짜리를 이미지 센서에는 25mm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화각으로 따지면 46, 7도에 50mm 그 정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를 갖고 시작을 해라. 그럼 단렌즈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선생님? 단렌즈를 갖고 쓰는 게 저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좀 봐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줌 렌즈를 갖고 쓴다라는 것은 네. 사용하기에 편할 수는 있지만은 네. 화각을 익히는 개념에서는 그렇게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돈도 사실은 표준 렌즈를 사서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금액도 많이 들지 않겠죠. 그러겠죠. 표준 렌즈 네네. 계열이 그렇게 비싼 계열이 아니니까. 네네네. 저는 일단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 나가다가 네. 그 자기가 뭐 좀 넓은 게 필요하다면 광각을 좀 사는 거고, 네. 망원이 좀 좁은 멀리 있는 걸 좀 찍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뭐 인물을 좀 더 압축감을 원해서 찍는다거나 네, 아니면 네. 뭐 굉장히 뭐 대기감을 찍고 싶다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이 해서 망원 렌즈가 필요할 것 같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쪽을 구입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화각적인 얘기들이죠. 네네. 처음에 이제 가장 건전한 얘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성능적으로 이제 또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은 예. 주빌리님이 네. 질문한 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거나 네네. 그거를 종합해 보면은 대체적으로 네. 성능에 관한 사실은 얘기 드릴 거라고 봐요. 그 성능도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거겠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밝은 렌즈가 좋아요, 어두운 렌즈가 좋아요. 네. 아니면은 뭐 꼭 뭐 샤프니스가 좋은 렌즈가 필요하느냐, 네네네. 뭐 어떤 메이커 렌즈가 좀 더 낫느냐, 네. 색감이 낫느냐, 콘트라스가 네. 낫느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럼 선생님 잠시만요. 네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아까 50mm를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표준 네네. 그 단렌즈가 되는 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근데 단렌즈들 그러니까 제 경험을 해서 한번 좀 네네, 질문드려 그렇게, 볼게요. 네네. 단렌즈를 저도 처음에 써서 해봤습니다. 네네. 풀프레임 기준으로. 네. 근데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저는 그 너무 이게 화각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 네. 내가 더 찍고 싶은 거는 망원이었는데 네네. 망원이었는데 50mm 가지고 그걸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네네. 예, 표현을 못하다 보니까 사진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때 망원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 건가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이 그때 그럼 망원 사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렇군요. 처음부터 망원을 사버리면. 예. 그걸 못 잡아낸다. 렌즈가 몇 개를 갖고 있으면은. 네. 그 이것저것 쓰다 보는 거죠. 불편한 걸 모르는 거죠. 모른다.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렌즈를 바꿀 때는 불편한 때 렌즈를 교환하는 거다. 그걸 느껴야지 가는 거죠. 네네네. 그렇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그러면 그 이게 됐고요. 그러면 50mm를 봤을 때 가격이 싼 것도 있고 어떤 거는 1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렌즈의 밝기에 따라서 이제 렌즈가 비싸지고 보통은 싸지고 그렇겠죠. 네네. 같은 이제 어느 렌즈나 그래요. 줌 렌즈도 밝은 게 있고 어두운 게 있고 같은 계열에서 광각도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있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제가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굉장히 누누이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도 여지없이 그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여지없이 똑같은 말을 또 하겠습니다. 렌즈가 비싸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렌즈가 비싼 렌즈가 성능도 좋을 수는 있지만 성능이 좋은 렌즈가 비싼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나요? 네, 이해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거를 가격이 비싼 거로 매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보통적으로 사진의 광학 쪽에 사진 광학이라든가 이런 메커니즘 쪽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계시다면 모든 렌즈를 조리개를 개방해서 쓰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그 뭐라 그러죠? 좋아요, 싫어요 여기서 싫어요를 누르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죠. 사실은 그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개방해서 쓰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렌즈가 개방이 되면 아무래도 수차들 발생량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렌즈가 대체적으로 밝은 것들이 가격이 비싸죠.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거꾸로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밝은 렌즈가 성능적으로 좋은 거냐? 라고 볼 때는 꼭 그렇지 않다. 꼭 그렇진 않다. 이 얘기는 제가 아마 수십 번도 더 했는데 여전히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지가 않다. 그러니까 렌즈는 사실은 어느 정도 적당히 꼭 밝은 게 필요하지 않다면 우리가 야외에서 찍는데 뭐 개방까지 쓸 일은 없다. 없죠. 그다음 또 하나 필사기 심도를 얕게 하기 위해서 렌즈를 가능하면 연다. 이건 가능한 맞는 말인데 그걸 개방까지 열어서 필사기 심도를 표현할 만큼의 그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렌즈가 밝은 렌즈는 그러면 꼭 안 필요하냐? 그렇진 않죠. 어두운 조건에서 악조건에서는 한 스텝이라도 밝은 게 필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렌즈의 성능만을 놓고 따진다면 적당히 조금 어두운 렌즈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성능이 좋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렌즈가 적당히 어두운 게 가격은 당연히 싸진다. 왜냐하면 렌즈가 한 스텝 밝아지려면 구경은 더 커져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구면 수차량이라든가 모든 구면 수차를 비롯한 모든 수차량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특수 렌즈들이 들어가야 되고 비구면 렌즈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렌즈들이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건 이제 개방일 때의 얘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리개가 개방 밝기가 밝은 것이 비싼 렌즈이긴 한데 비싼 렌즈가 성능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좀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냥 무조건 밝기가 밝다라서 이 렌즈가 성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성능이 어느 조건에서 성능이 좋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진 않다. 다 그렇진 않다. 그 다음에 보통 조리개를 어느 정도 조여지게 되면 개방 밝기가 어둡건 밝건 큰 성능의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준 렌즈가 50mm 1.4가 보통의 렌즈고 1.8이 조금 어두운 거고 1.2가 좀 밝은 렌즈잖아요. 근데 1.4하고 1.2하고는
거의 한 스텝도 차이가 안 나는 거겠죠. 네. 그 차이 때문에 금액은 몇 배가 비싸지지만 네. 성능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오히려 개방에서는 더 소프트한 묘사를 하는 확률이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성능적으로 볼 때 줌 렌즈 쪽으로 가보게 되면 네네네. 줌 렌즈에서 이제 망원 렌즈 135mm 이상, 네. 즉 200mm 또는 70에 200 우리가 네네. 흔히 많이 쓰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것들에서는 보통 135mm 이상 200mm 쪽은 색수차가 발생을 해요. 네네. 근데 색수차라는 것은 그걸 뭐 조리개를 조여서 색수차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저분산 렌즈를 써줘야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네. 밝기 문제가 아니라 네. 색수차가 보정된 뭐 캐논 쪽에서는 L렌즈가 될 거고 네. 니콘에서나 또는 올림푸스나 이런 데서는 ED 렌즈라가 있죠. 네네네. 그렇게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가 성능이 좋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가격을 좀 더 투자를 해도 투자하기를 나는 바란다. 아, 예. 그렇게 좀 정의를 좀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같은 70에 200인데 어떤 건 조리개 F4가 있을 수가 있고 네. 2.8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F2.8이 되면 구경이 커지고 렌즈가 무거워지는 단점도 있지만 한 스텝이 밝아지는 그렇죠. 한 스텝을 밝아지는, 밝게 쓸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F4 쪽은 한 스텝은 어둡지만 작고 가볍죠. 네. 성능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야외에서 찍는데 2.8까지가 필요 없다면 네네. 굳이 2.8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두 개 70에 200 2.8짜리가 있고 네. 70에 200 F4짜리가 있는데 네. 둘 다 색수차가 보정된 L렌즈나 ED 렌즈면은 네. 큰 문제는 없다. 어느 걸 사도. 네네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네네네네. 근데 2.8은 밝기가 밝으면서 네.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이고. 네네네. 근데 4짜리는 색수차가 보정은 되지 않았다. 네.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거는 한쪽이 어둡고 2.8인데 성능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봤을 때 네네네. 색수차가 보정된 밝은 렌즈가 그때는 성능이 더 낮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네네. 왜냐하면 표준 렌즈 계열이나 단렌즈 계열에서 그러니까 85mm 이하의 네네. 표준이나 단렌즈 계열에서는 85mm도 마찬가지고 네. 100mm도 네. 135mm도 색수차량은 많지가 않아요. 네. 대체적으로 구면 수차, 빗전 수차, 콤마 수차 이런 수차들이 개방 쪽에서의 발생량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수차들은 대체적으로 조리개를 조이면은 수차가 보정이 돼요. 아, 예. 그러니까 주변에서 들어오는 빛을 안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수차량이 적어지면서 소프트한 묘사라든가 네. 소프트한 묘사가 없어지고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가 올라가게 되겠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차량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서는 되는데 색수차라는 것은 조리개를 조여서 어느 정도 보정이 된다기보다는 네. 처음부터 색수차를 보정한 렌즈, 즉 저분산 렌즈, 네. 분산율에 따르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저분산 렌즈를 사용한 렌즈, 네. 그게 L 렌즈건 아포 렌즈건, 네네. 아포크로매틱의 약자거든요. 삼색 네네. 수차 보정. 네. 그런 것들의 망원 렌즈 쪽에서는 색수차 보정한 렌즈를 그러니까 사는 게 낫죠. 선생님 제가 이게 그러니까 네. 저가 이제 잘 모르니까 간단하게 해서 망원에서는 네네. L 렌즈나 ED 렌즈가 좋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좋죠. 예, 예, 그렇게. 그 성능이 예, 당연히 예. 좋은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그런데 이제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50mm 아까 물어보셨으니까 네네. 50mm에도 비구면 렌즈를 쓴 굉장히 밝은 렌즈들이 있죠. 네. 메이커별로. 네네. 뭐 이제 뭐 니콘 쪽에서 녹트라는 표현을 쓸 거고 캐논 쪽에서는 L렌즈 그것도 이제 네네. L렌즈로 통화적 럭셔리의 약자라 네네. 갖고 이제 네네. 그렇게 쓴 거고 올림푸스에서도 이제 뭐 밝은 렌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구매 수차라는 그런 수차 보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제 올림푸스 쪽은 밝은 렌즈들이 네. 굉장히 성능들이 더 잘 나와요. 사실은 어두운 거보다. 아, 제가 써보니까 진짜 좋아요. 네네.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이제 이미지 서클 양이 작기 때문에 네네. 렌즈를 설계하고 구성할 때서 오는 영향이 아닐까. 음. 근데 대형 풀프레임이나 풀프레임 이상으로 가면 네. 대체적으로 같은 초점거리일 때 네. 굉장히 밝은 렌즈들은 소프트한 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아, 그렇군요. 네, 대체적으로 네.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제 그럼 경험에는 선생님 그래요. 이게 저 그냥 거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네네네. 그러면은 뭐 .2 같은 경우 네네네. 어떤 사람들이 쓰면 좋은가요? 그런 건?
보통 무대 사진을 하신다거나 뭐 패션 사진을 하는데 아주 정말 특별하게 네. 정말 심도를 네. 한쪽만 극단적으로 낮춘다거나 그런 사람들 무대 사진이나 악조건 속에서 어두운 쪽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할 수 있겠죠. 그냥 어떻게 보면 실내 촬영이 많다는 사람들. 네, 근데 실내 촬영도 요즘은 디지털에서 네. 감도를 어느 정도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감도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렌즈가 그러면은 굉장히 나쁜 렌즈냐라고 봤을 때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는데 그 비싼 돈을 줘가면서 그 밝은 렌즈가 굳이 필요하냐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된다. 예. 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그럼 그게 좋다고 그러면은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게 큰 차이가 나질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점사나 점이나 뭐 1.8이나 50mm 기준으로 보면 크게 심도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써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정리가 계측 장비에다 걸어도 답이 나오는 거고 실질적으로 써봐도 답이 나오는 거고 다 이제 특성들이 좀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있겠죠. 특성이 좀 다르니까 밝은 렌즈의 특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사용해도 된다. 그런데 그게 성능이 밝기 때문에 월등히 좋다. 그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능이 이게 비싸서 성능이 좋은 건 아니다. 렌즈는. 유일하게 선생님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다른 분도 하실 거예요? 아니요. 저도 보통 다른 방송들 다 보는데 다들 뭐 점이를 되게 좀 동경하는 식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렇게 얘기하시지를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선생님하고 늘 이렇게 제가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저도 자꾸 다른 분들 이렇게 쉽게 말하는 카페나 이런 뭐 유튜브 이런 보면서 하다 보면 저도 자꾸 이게 혼선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러시군요. 이게 또 다시 또 들어보니까 이게 또 좀 잘못 생각했구나. 그다음에 이제 또 성능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질문도 아까 그 줌렌즈 단렌즈를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능적인 질문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줌렌즈의 성능이 좋으냐, 단렌즈의 성능이 좋으냐, 라는 이제 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해상력이라는 거에서는 사실은 줌렌즈들의 성능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줌렌즈가 좋다, 단렌즈가 좋다라고 요즘 시대의 렌즈들은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콘트라스트라든가 샤프니스라든가는 그래도 여전히 단렌즈 쪽이 좋다. 그 다음에 밝기도 줌렌즈보다는 단렌즈 쪽이 조금 한 스톱이라도 좀 더 밝은 완전히 있다 같은 거일 때 그렇게 보는 거고, 그거보다 더 한 발짝 앞서가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촬영할 때의 방법론에서 이런 거죠. 줌렌즈가 화각이 변하니까 편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단렌즈가 그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단렌즈는 화각이 결정돼서 거기서만 찍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불편하더라. 그걸 다르게 뒤집어서 본다 그러면 그게 다른 생각 안 하고 그 안에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밀까 땡길까 그 선택을 줌렌즈는 아무래도 내 손이 먼저 따라하는 거죠. 근데 단렌즈는 내 발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 차이는 크다.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 느릴 수는 있다. 느릴 수는 있지만 그 느리다라는 것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진 않다. 그 느리다라는 속에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나한테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우리가 프레이밍이라는 제가 목이 쉬는데. 맞아요. 근데 선생님 저거 질문이 지금 자꾸 올라오는데 저거 하나 읽고 시작할까요? 요거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인더 안에서 내가 이미지 뭐라 그래야 되죠? 파인더 안에서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걸 구성한다. 구성을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요. 그걸 구성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프레이밍을 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줌렌즈는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찍는 사진가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뺏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줌렌즈는 사실은 보도사진가들은 줌렌즈가 필요해요. 기자들은. 기자분들은. 왜냐하면 빠르게 밀었다 당겼다 내가 물러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찍지 않는 경우라면은 단렌즈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나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저는. 아, 예. 무슨 말인지. 왜냐면 그 훈련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가 프레이밍을 할 수 있는 그 공부도 네. 굉장히 시간을 갖고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입니다. 그게 나중에는 큰 자산이 된다 자기한테. 예. 그렇게 저는 보는 거죠. 네.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뭐 그러면 단렌즈가 다 좋느냐? 그건 아니지. 장단점들이 이것도 존재하니까. 네. 원론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왔네요. 예, 보니까 분들도 많고. 예, 우리 저기 한 분이 선생님 FD 20에서 35mm f3.5 L 렌즈 사게 되면 가지고 있는 FD 35mm f2 단렌즈 의미 없게 되는 건가요? 아, 저 FD 렌즈는 그 캐논에서 나오는 수동 렌즈거든요. 예전에. 수동, 예. 2035 f3.5 L 렌즈는 명렌즈 중에 하나예요. 아, 저게요. 줌렌즈. 예. 그 다음에 FD 35mm f2 렌즈도 저것도 좋은 렌즈예요. 네. 저기 이제 캐논의 FD 35mm f2 렌즈는 이제 8군 10매 구성을 하는 거고. 네. 니콘에도 저게 있죠. 35mm f2짜리. 네, 그것도 네, 명렌즈인데 걔는 6군 8매 구성을 해요. 구성은 네, 좀 네. 다르지만 둘 다 좋은 렌즈이긴 한데 저는 두 개 다 운영해도 된다고 봐요. 아, 두 개. 저라면 그냥 두 개 다 쓸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35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멀리 갈 때 단렌즈들 다 챙기질 못하잖아요. 네. 그럴 때 쓰고 또 줌렌즈들은 줌렌즈들로 써야 될 필요성들이 있을 때가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5mm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네.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제가 또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화각이고 예,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화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하나 들고 다니면서 스케치하거나 그랬을 때 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단렌즈. 네네. 그랬을 때라면 굳이 팔 필요 없다. 네. 저게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하는 렌즈가 아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두 개 다 쓰는 게 쓰시는 게 낫다. 그리고 원숙개미님이 그러니까 1.2가 있고 1.8 렌즈들이 있는데 2.8로 그냥 두 개의 그 렌즈가 있는데 하나는 1.2짜리 렌즈고 하나는 2.8짜리 렌즈인데 네네네. 근데 이 두 개를 갖다가 2.8로 찍는다면 결과는 조리개 같느냐? 그러니까 꼭 2.8이든 4든 5.6이든 네. 2.8인데 네. 거의 차이 없다고. 차이 없다. 거의 차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점이 2.8, 0.8에서 2.8 가는 스텝의 차이가 있다고 들어서요. 아, 그러니까 1.2에서는 1.4, 1.8, 2.8이니까 조금 더 조여지는 건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성능적으로. 예. 저 렌즈들도 보통 4나 5.6 정도까지 가야 될 거예요. 아마. 네. 그럼 최고의 성능이 나오는 건데 네. 2.8 대 2.8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겠죠. 물론 계측 장비적으로 정밀하게 따졌을 때 오히려 1.8에서 2.8로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네. 예를 드는 거예요. 네. 1.에서 2.8로 가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 큰 성능적인 차이는 보지 않는다. 예. 거꾸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1.2 개방해서 네. 쓸 수 있는 성능이 나오느냐 라고 볼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굉장히 소프트해져요. 예. 이거 찍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건데. 원체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찍어보신 분들은 알 거라고 얘기하는데 다들 가서 분위기 보면은 다들 점이가 좋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약간 그 느낌이 좋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성능의 기준이 어떤 거냐라는 네. 것도 네.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렌즈의 성능이 좋다라는 것은 이제 코너까지 네네. 얼마만큼 완벽하게 들어오느냐. 그랬을 때 모든 렌즈는 개방해서 들어올 렌즈들은 거의 없다. 물론 네네. 그 중에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무결점 렌즈들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런 렌즈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단가가 올라가겠죠. 예. 메이커에서 안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라는 말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못 만드는 건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그 금액을 따져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무결점 렌즈를 만들었고 하나의 렌즈가 1,000만 원이고 네. 조금 더 남겨둬 갖고 100만 원이다. 네. 그렇다면 메이커에서는 어떤 걸 선택할 거냐? 100만 원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소비자들이 써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규님이 네. 중요한 내용인데 제가 고화소 바디인데 렌즈들이 2008년도쯤에 나온 건데 렌즈가 바디화소를 못 따라갈까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이거. 네. 요즘에 디지털이 이제 고화소 시대가 되니까요. 네. 근데 2008년도에 어떤 렌즈냐라는 거죠. 고화소에 대비한 렌즈들이냐. 네네. 뭐 그런 거냐인데
일단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네. 필름 시절 때 만약에 니콘이라면 네. 필름 시절 때 만들어진 렌즈들은 지금의 뭐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선 넘는 카메라에는 코너 부분이 무너진다. 많이 이미지 묘사력이 저하가 된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안 써는 그 성능만을 따진다면 네.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고 좋다. 그래도 억지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네. 그래도 그걸 좀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거는 조리개를 8 이상 조이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건 있죠. 네. 그런데 일단 필름 시절 때 만든 렌즈들은 네. 그 렌즈 자체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디지털하고 필름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 방식이 네. 바뀐 거죠.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이 이미지 센서가 네. 거기에서 이제 경면 반사라든가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거에 맞게끔 코팅도 다시 됐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설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능만을 따진다면 뭐 옛날 필름 시대 때 렌즈가 성능이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아니고 안 맞는다. 그 조금 지금 이미지 센서하고 네. 필름은 빛을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르다. 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가 다시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고화소일수록 그 양이 심해진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화소에는 가능하면 최신의 렌즈들을 써주는 게 좋다. 그러면 선생님 최신의 렌즈와 최신의 현재 나온 바디를 쓰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니콘이면 니콘, 캐논이면 캐논마다 해서 50mm, 뭐 85m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서든 파트군이라고 그러나요? 뭐 다른 탐론이나 뭐 시그마나 이런 거. 시그마 뭐 이런 게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뭐 메리트가 저렴하죠. 있단 말입니다. 예, 네, 저렴하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써주는 것도 좀 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렌즈를 좀 쓰는 것들은 뭐 저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거 보는데요. 이제 장단점이 있죠. 네. 그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제 초점님이 좌측으로 돌 거냐 우측으로 돌 거냐. 네네네. 뭐 조리개가 있는 요즘은 이제 조리개가 거의 없지만은 네. 그다음에 이제 호환의 문제들이 있죠. 호환의 문제. 예, 100% 호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아, 그걸 확인을 하고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100% 호환이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사용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메이커를 쓴다. 캐논이든 니콘이 네. 되든 뭐 소니가 되든 네. 어떤 메이커를 선택했다라는 그 메이커의 시스템을 선택한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는 그 시스템이라는 건 종류별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컬러라든가 네. 콘트라스트라든가 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네. 메이커별로 특성이 다른 거죠. 음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색감이 어떤 것들은 뭐 녹색이 좀 더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어떤 것들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콘트라스트가 이 렌즈는 강하고 이 렌즈는 좀 약하고 예. 그 메이커별의 특성들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다른 개념들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감수할 수 있다면 네. 전 사용해도 좀 문제는 없다고 봐요. 요즘에 들어서. 그 선생님 이제 길어서 죄송한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마지막 네네네. 죄송합니다. 길어서. 아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인물은 캐논이다. 니콘은 풍경이다. 그런데 그럼 그 니콘은 렌즈 풍경이다. 아,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런 말들이 있어요. 예, 니콘은 풍경이고 캐논은 뭐 인물 사진에 좋다. 그런데 그러면 렌즈에서 그런 좀 색감이나 어떤 그걸 좀 받아들이는 게 확실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게?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다르다고요? 메이커의 예.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거죠. 니콘 렌즈들은 콘트라스트하고 샤프니스가 좋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높다, 강하다. 예, 그다음에 캐논은 색감이 좋아서 패션이나 인물 쪽의 사진들을 필름 시절 때부터 네. 잘했더니 역사적인 거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캐논은 라이카랑 기술 제휴를 해갖고 배웠죠. 아, 캐논이요? 네, 니콘은 자이스, 칼 자이스에서 기술 제휴를 해갖고 배운 거예요. 기술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걸 보셔야 돼요. 네. 예전에 필름 시절 때부터는 보도 사진가, 그러니까 프레스, 기자들 네. 거의 다 니콘을 썼어요. 왜냐하면 바디가 네. 튼튼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글라스 덩컨이 네.
그전에 이제 라이카를 썼겠죠. 조그만 걸 네. 쓰다가 네. 더 밑으로 내려가면 중형을 썼겠지만 네. 라이카를 쓰다가 네. 더글러스 덩컨이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니콘을 갖고 왔어갖고 야 이거 라이카에 보다 훨씬 싼데 네. 굉장히 좋은 카메라고 고장도 적어. 아. 그게 이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나면서 네. 니콘 카메라가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돼요. 네. 자, 그런데 읽어보셔야 돼요. 신문이겠죠. 네네. 프레스니까. 네. 거기 신문 재질은 갱지란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는 굉장히 가장 안 좋은 종이에요. 아, 네. 그 렌즈 거기에 콘트라스트가 약하다 그러면 떡이 되겠죠. 그렇구나. 그래서 콘트라스트를 올린 거예요. 니콘 네. 렌즈들이. 아. 그러다 보니까 콘트라스트가 높으면 샤프니스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네. 예. 그 양 조절이. 네. 캐논은 네. 라이카에서 이제 그걸 봤다 보니까 예. 라이카 렌즈는 사실은 초창기의 라이카 렌즈들은 구면 수차를 조금 남겨놔요. 아. 부드러운 것 때문에 아, 오히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보고 칼라들이 좋은 거는 70년대에 나왔던 50mm 1.4 SSC 급의 렌즈들이 있었어요. 네. FD. 그게 76년도인가? 일본의 칼라 기준을 네. 그 렌즈를 삼게 돼요. 아, 네. 70년대 중반에 네. 50mm 1.4 렌즈 캐논 FD 네. 그거를 얘가 표준 렌즈의 규격으로 삼는다라고 일본 공업기업협회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네, 네. 그만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색상은 네. 인정을 받았다. 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렌즈의 묘사력에서 그 차이가 그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느냐? 네. 그렇지는 않죠. 음. 다만 차이가 나는 거는 있지만은 네. 그게 뭐 사진을 찍는데 다 영향을 미치냐? 그럼 니콘 갖고는 패션 못 찍고 그건 캐논 갖고는 아니죠. 보도 사진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네, 않죠.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그런 네. 특성들을 갖고 지금까지 왔던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 있다고 좀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이런 거예요. 렌즈가 어느 게 좋다 나쁘다, 메이커별로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분명히 다르다. 다르다. 특성은 네, 다르다. 네, 네, 그 다음에 뭐 성능을 기준으로 할 때 네. 비싼 렌즈가 성능이 좋느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거는 다시 이제 밝은 렌즈가 비싸기 때문에 성능이 좋다. 이 공식은 절대 100% 성립하지는 않는다. 네, 네. 우리가 이거 진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밝은 렌즈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거 있고, 그다음에 서드 파트를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그 탐론이라든가 네, 시그마라든가 뭐 토키나라든가 네, 네, 네. 이런 쪽의 렌즈들을 어떻게 봐줘야 되느냐. 네. 내가 쓰는데 큰 불편함 없다면 적극적으로 써도 된다. 네. 다만 그런 메이커보다 좋느냐라고 네. 봤을 때 다르다. 그것도 다르겠죠. 네. 대신에 이제 가격이 좀 저렴하고, 네. 그다음에 그런 이제 방식이라든가 컬러감의 차이라든가 이런 느낌의 차이들 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통일성을 갖고자 한다면, 돈에 상관이 없다면 네, 네. 그냥 메이커 거를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아, 네. 그렇다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쓴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70에 200급들 있죠. 네, 네. 70에 200, 뭐 80에 200 네. 그런 색수차가 보정된 렌즈는 네. 메이커 불문하고 성능들이 다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 토키나나 뭐 탐론이나 이런 렌즈만 전문으로 만드는 메이커 성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었었는데 네. 요즘에 들어서는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써줘도 되죠. 왜냐하면 뭐 탐론의 매크로 렌즈는 네. 어떤 면에서는 메이커 거보다 성능이 나을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거기 원래 명렌즈예요. 아, 예, 예. 명렌즈예요. 예, 예. 그게 예전에 이제 90mm, 지금 100mm급들로 나올 수 네, 있는데 네, 네, 네. 그 급의 탐론의 렌즈들은 굉장히 명렌즈예요. 아, 성능적으로도. 네. 아저 우리 외어리님이 한 가지 더 와우리님이요? 여쭤보, 예, 와우리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로우 파일로 찍고 보정하거나 또는 JPG 사진을 색감을 보정한다는 조건이라면 각 제조사 렌즈의 색감이나 특성은 무의미한 건가요? 아, 이거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예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떨까요, 저게? 아, 저거를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에 로우 파일로 찍으면 뭔 상관이 있냐 아래에다가 그러는데
아, 그게 보정하는 게 서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빛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도 아무 예전 것처럼 필름만큼의 차이는 보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미세한 차이는 존재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 차이. 예. 왜냐하면 그게 단순하게 이제 색감을 넣고 의 문제가 아니라 톤의 재현이라는 부분들도 좀 나와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필름 시절처럼 이건 이렇게 좋고 이건 나쁜데 네. 지금 색깔이나 다 조정을 RAW에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의 큰 차이는 옛날처럼 큰 차이는 보이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어떤 렌즈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네. 그 특성은 조금의 차이는 보일 것 같다. 저는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는 있지만 무의미하게 무슨 말일까요? 뭐 그냥 뭐 무의미하지 않다. 아, 지금 돌문세븐님이 와오리님에 대한 답을 주셨네. 예. 제가 한 말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무의미하지 않다. 네. 극복할 수는 있지만 무의미하지 않다.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오늘은 40분을 했네요. 네. 돌문세븐님 저기 송보선이 아픈 게 아니라 이게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목이 말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아, 어디 뭐 그거에 나왔나요? 예, 아까 위에 목이 좀 몸 쉬시면서 하시라고 방송을. 예. 아, 이제 또 다니다가 떠들고 다녀서. 예. 낮에 또 많이 떠들고 다니다가 와갖고 또 그래요. 예,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어요. 감기 안 걸렸습니다. 네. 말 많이 해서 그래요, 제가. 네. 방송하기 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어쨌거나 건강 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좀 보통 30분도 보통 듣기에는 또 긴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40분을 하니까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더 들으시는 분들이 또 피곤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모르겠는데. 원체 내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어쨌건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100% 정답이라고는 저도 뭐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근거가 없는 얘기들은 아닐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 드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뭐 어떤 렌즈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렌즈를 선택할 때 성능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관점에서 참고하시라고 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아마 한 얘기들이 중복된 얘기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그냥 결정하는데 그걸 쓰지 마시고 참고하시면은 참고하셨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길어졌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